생산 가능곡선 객관식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독점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왜 B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를 질문을 했어요. 자, 일단 이제 생산 가능곡선 점도 있죠. C, A, B, D. 일단 생산 가능곡선은 이제 가장 기본이 생산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생산하는 거고 Y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할 때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뭐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기술력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A와 C 여기의 의미는 노동과 자본을 전부 투입을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기술도 최대 활용했을 때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A, C 모두 효율적인 점들이라 합니다. 자, 그럼 시장에는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효율적인 시장.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효율적 시장이고 생산량도 가장 많아요. 자, 반면 B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노동과 자본을 지금 적게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를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럼 비효율적 시장이 있고 효율적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이 되고 비효율적인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이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볼 수가 좀 없는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있을까요? 독점도 있고요. 과점도 있고요. 독점적 경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독점 시장 하면 공기업도 있죠. 과점 시장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게 통신사가 있죠. SK, LG 등등에서 선제 경쟁하는데 이게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이고 자원의 낭비가 또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효율적인 상태의 대표적 사례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비교하면 생산량이 완전 경쟁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본을 전부 투입을 하니까. 반면 비효율적 시장 등등은 완전 경쟁 비교할 때는 생산이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내부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독점이라든지 과점 시장 등이 존재를 하는 거고 선상에는 A, C는 효율적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실 게 뭐냐면 4번이에요. 자, 엑스제를 생산한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했대요. 자, 일단 여기 지워볼게요. 자, 엑스제 생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 전자가 대표적 회사잖아요. 그럼 얘네가 해외로 이전한 거예요. 외국으로 이전. 그럼 지금 여기 50이라고 쓰면 이 50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본 전부 투입해서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 같은 노동력이 유출되죠. 해외로. 그 다음에 여러 기술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최대 생산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점이 여기 일단 찍히겠죠. 반면 요 점은 다른 재화란 말이에요. 그럼 요 점은 의미하는 바가 노동자본 기술을 전부 투입해서 YJ 최대 생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도체사가 해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 생산 가능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이 해외로 이전이 되면 A에서 C로 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 자체가 안쪽으로 움직이되 X쪽 절편 쪽이 더 많이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